안녕하세요. 옛 이야기 오늘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서두르지 않고 옛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삶에 남는 지혜 하나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자성어는 짧은 말이지만 긴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사자성어를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큰 재앙이나 큰 근심처럼 보였던 일이 시간이 지나 오히려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뜻의 말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초성은 이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떠올려 보십시오. 5, 4, 3, 2, 1. 정답은 바로 전어위복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방의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에게는 목숨보다 아끼는 말이 한 필 있었습니다. 주변 고을을 통틀어 그토록 결이 고운 말은 없었기에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말은 짐승이 아니라 영물의 피가 섞인 게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짐승의 짧은 비명 같은 소리와 함께 그 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텅 빈 울타리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위로인 척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더니 결국 꼴 좋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짐승은 결국 제 살 길 찾아 도망가는 법이라며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 노인네 살림도 끝장이라며 올겨울은 구걸이나 하게 생겼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저 말이 서 있던 자리에 남은 발굽 자국을 손으로 묵묵히 메울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정신이 나갔다고, 이제는 포기한 것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등불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이 미쳐서 숲에서 죽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사흘 뒤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대지를 울리는 수십 마리의 말 발굽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 뛰쳐나왔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것은 노인이 잃어버렸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야생의 기운이 서린 거대한 말 30필이 군대처럼 줄을 지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 말들이 다 얼마냐며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노인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다며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라 동료들을 데리고 돌아온 것이라며 역시 영물이라고 수군댔습니다. 어제까지 노인을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노인의 집 앞에 줄을 서서 고기를 바치고 아부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오히려 수십 마리의 말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마을에 피냄새 섞인 전쟁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은 갑옷을 입은 군졸들이 들이닥쳐 마을의 모든 청년들을 강제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아들도 결국 전쟁터로 끌려가게 될 거라 생각하며 내심 고소해했습니다. 그때 군관이 노인의 마당에 가득 찬 말들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말들은 분마로 쓰기에 최상급이라며 누가 이 말들을 길들였는지 묻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아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군관은 아들이 말을 다루는 솜씨를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는 병사는 많지만 이 귀한 군말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귀하다고 군관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징집 명단에서 노인의 아들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너는 전쟁에 나가지 말고 여기 남아 말들을 관리하라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아들이 전쟁터로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을 때 노인의 아들만은 살아남아 말의 갈 길을 비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이 사라졌을 때도 말이 돌아왔을 때도 노인이 왜 그토록 고요했는지를 말입니다. 화의 얼굴을 한복이 있고 복에 탈을 쓴 화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오늘의 지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습관처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좋아. 처음 들으면 철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보다 더 단단한 말도 없습니다. 30년 넘게 새벽 공기를 마시며 가게 문을 열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게를 지키는 일이 그분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버티지 못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억지로 가게 문을 닫던 날, 셔터가 내려오는 소리가 마치 자기 인생이 내려오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쉴 때도 됐다며 쉽게 말했습니다. 자식 농사 다 지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일해온 사람에게 쉬라는 말은 쓸모 없어졌다는 말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 소리만 키워놓고 있으면 세상에서 혼자 떨어져 나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먼저 병들어갈 때쯤 어르신은 처음으로 경로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에는 가게 문을 닫은 사람들, 자식들을 다 떠나보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만 아픈 줄 알았더니 당신도 그랬구먼이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날부터 어르신은 가게에서 손님 대하듯 사람들에게 말을 붙이고 차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은 사람 상대 솜씨는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있는 자리마다 웃음이 생기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결국 동네 이장이 찾아와 골목 사정을 잘 아는 어르신에게 동네 안전 지킴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침마다 완장을 차고 골목을 도는 일은 어르신의 숨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 단골이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어르신,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네요. 그때 가게 문 닫은 게 오히려 잘 된 것 아니에요. 어르신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게 오히려 좋아. 옛 이야기 속 노인의 말이 아들을 전쟁터에서 지켜줬듯 우리 인생의 멈춤도 때로는 더 큰 길로 가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문 하나가 닫혔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어떤 문이 열릴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해봅시다. 그래, 오히려 좋아. 내일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강에 칼을 떨어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만 해두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움직였고 강물도 흘렀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그 칼을 다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예전 생각만 붙잡고 변한 상황을 보지 못한 이야기. 내일도 옛 이야기, 오늘의 지혜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